We're laughing through the chaos, dancing in the rain. Every step's a story, every smile's a game. No need for destination, just going with the flow. In this find the fun, it's the only way to go. Find the fun in every little thing, with every twist and turn, let your spirit sing. 다양한 시계를 접하고 컬렉팅을 하다 보면 가끔은 재미있는 시계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대중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자산이 되는 시계가 일반적인 선택이겠습니다만 대중적인 선택이 반드시 100% 옳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계뿐만 아니라 예술, 산업,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컬렉팅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라면 아방가르드하고 유니크한 제품에 비용을 쓰고 후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짧더라도 좋은 마감과 새롭게 보이는 컴플리케이션과 디자인 등을 가지고 있는 우르베르크, MB&F, 드베튠과 같은 초고가의 아방가르드한 시계들이 항상 판매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안전한 선택에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지만 흥미는 있더라도 이게 맞나 싶은 시계에 더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이런 아방가르드함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가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리뷰하는 브랜드 스페이스원은 그런 타겟층을 상대로 한 프랑스의 브랜드입니다. 먼저 스페이스원은 상대적으로 짧은 2023년 창립한 프랑스 파리 기반의 브랜드입니다. 핵심 멤버로 총 3명을 꼽고 싶은데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니바다 그랜첸, 벌케인 등의 나름 역사가 있는 브랜드를 부활시켜 활발히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욤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젊은 천재 워치메이커로 인정받고 2018년 폴 주른 워치메이커 경연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테오 오프레가 무브먼트의 모듈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딴 오뜨레 파리라는 브랜드 또한 전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올리비에는 푸조의 외장 디자이너로서 낮에는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밤에는 전위적인 시계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3명의 인력이 합세하여 2023년에 런칭한 브랜드가 스페이스원이며 현재까지 3년 동안 1년에 1개의 신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발매하며 현재는 총 3개의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신생 브랜드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세 번째 작품 월드타이머는 2025년 12월에 배송되기 시작한 신작으로 디자인이 전작보다 다듬어지면서도 유니크한 아방가르드함을 탑재하였으며 실생활에서 보다 사용되기 편한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하고 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컴플리케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시, 분, 초, 24시간계, 월드타이머 베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를 구성하는 다이얼, 분과 초를 구성하는 다이얼, 24시간계와 월드타이머 베젤을 구성하는 다이얼, 이 세 가지 다이얼이 각각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레귤레이터 방식입니다. 6시 방향의 동그란 다이얼 디스크에는 12시간계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3시 방향의 다이얼 디스크에서는 안쪽으로는 초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바깥쪽으로 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9시 방향의 커다랗고 높은 다이얼 디스크에서는 6시 방향에 있는 12시간계와 동축으로 연결되어 24시간계 디스크가 안쪽으로 위치하고 바깥쪽으로는 크라운으로 회전이 가능한 월드타이머 베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크라운, 분, 시, 24시간계 세 가지 다이얼이 크라운 하나에 모두 동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크라운을 끝까지 뽑아서 3시 방향의 분침을 돌려서 6시 방향의 시간을 맞춥니다. 다만 6시 방향의 12시간계 시간을 맞출 때는 오전, 오후는 9시 방향의 24시간계를 보면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을 맞춰 크라운을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크라운을 1단으로 뽑아서 돌리면 9시 방향의 월드타이머 베젤이 회전하며 지금 시간이 가리키는 24시간계 방향에 내가 위치한 도시를 위치하면 나머지 도시가 가리키는 24시간계가 전 세계 도시의 시간대를 나타내죠.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전작인 점핑아워처럼 러그투러그를 극단적으로 짧게 하면서 가로가 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손목이 두껍지 않은 분들도 착용할 수 있으면서 존재감은 큰 디자인을 하고 있죠. 다만 첫 번째 작품이었던 점핑아워는 디자인을 위한 공간이 많고 컴플리케이션 자체와의 연동되는 구역이 다소 낭비되어 보였다면 월드타이머는 모든 공간을 컴플리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직선적이기보다는 보다 곡선형의 유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80년대 바라본 네오퓨처리즘 속 우주선을 닮아 있거나 모던한 스포츠카의 공면을 떠올리기도 하죠. 9시 방향 밑에 숨어있는 배기구를 닮은 디자인은 이러한 특징을 보다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3시 방향의 다이얼은 원형이 아니라서 캐노피 또는 자동차의 앞유리처럼 보이기도 하죠. 6시 방향의 다이얼은 보조석을 떠올릴까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금형의 디자인이 티타늄 5등급으로 폴리싱, 브러싱, 샌드블라스트까지 3가지 마감으로 교차되어 구분되어 있고 한 가지 피스가 아니라 여러 피스로 합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는 당연하게도 단면 AR 코팅이 된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퀄리티의 마감과 소재, 전형적인 디자인을 벗어난 이런 것들이 신생 브랜드의 시계를 구매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이즈를 살펴보면 가장 긴 가로의 케이스 길이는 크라운을 제외하고 50mm, 크라운을 포함하여 53mm입니다. 이에 반해 매우 짧은 러그투러그는 41.9mm입니다. 두께가 가장 다양한데 가장 두꺼운 부분은 9시 방향의 다이얼과 높게 솟은 돔글라스가 16mm이며 중간 부분인 6시 방향의 다이얼과 돔글라스가 14mm이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케이스 중앙부의 두께는 12mm입니다. 실착을 해보면 12mm로 느껴지며 오히려 크라운 쪽 케이스가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 미드 케이스의 부분이 더 얇아 보이는 착시를 일으켜 11mm 정도로 체감이 됩니다. 러그 너비는 22mm로 가로 길이가 긴 만큼 적당한 밸런스의 러그 너비를 책정했다고 할 수 있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죽과 캔버스 재질의 투피스 스트랩과 티타늄 5등급 핀 버클은 매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판매되는 디럭스와 협업한 CTS 러버 스트랩이 가장 편하고 손목에도 잘 맞게 조절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티타늄 5등급으로 만들어진 버클에는 스페이스원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샌드블라스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러버 자체는 기존 디럭스에서 판매되는 러버와 동일한 재질이며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며 매우 핏하게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디럭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티타늄 버클은 2등급인데 반해 5등급의 버클 그리고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구매를 한다면 반드시 함께 구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드타이머는 총 600개 한정판으로 모두 티타늄 5등급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코팅이 입혀진 2가지의 모델이 추가로 있으며 오늘 리뷰한 실버 컬러, 블루 코팅, 블랙 코팅 총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실버 컬러는 300개 한정, 블루 코팅은 200개 한정, 블랙 코팅은 100개 한정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이 내가 지금 클래식한 시계 컬렉션이 많다. 그래서 조금 심심하다. 그렇다면 신선한데 적당한 가격에 브랜드나 시계가 없나? 이 루트를 타고 계시다면 하나 정도는 들여볼 만한 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다른 시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주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n all we do, together we'll rise under the endless skies. In this find of fun, love's our greatest pride.